안녕하세요. 구글 100% 활용법의 진행을 맡은 국내 최초 구글 이노베이터 단국대학 치과대학의 박정철 교수입니다. 방송 전에 중요하게 좀 설명드릴 부분은 저는 구글의 직원이 아니고요. 또 구글로부터 어떠한 일종의 금전이나 어떤 형태의 서포트를 받지 않고 순수한 구글의 사용자로서 저의 경험들을 이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나눠드릴 테니까 오해가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구글이라고 하는 도구를 이용해서 삶의 혁신 그리고 일상의 반전을 꾀할 수 있는 노하우들을 소개해 드릴 건데요. 먼저 첫 번째 순서입니다. 여러분, 과연 구글과 함께 일할 준비가 되어 있으신지요? 구글이라고 하는 것이 인터넷 검색업체로 알려져 있지만 사이트 링크를 통해 가지고 들어가시면은 이들이 현재 진행하고 있거나 과거에 진행하다가 중단했던 프로젝트가 나오는데요. 약 300여 개의 프로젝트가 나오는데 물론 이외에도 더 많은 프로젝트가 지금 현재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죠. 도대체 인터넷 검색업체로 알려져 있는 구글은 왜 이렇게 많은 일을 하고 있고 과연 이들은 어떤 존재일까요? 놀랍게도 이들의 미션은 세상에 있는 많은 정보들을 잘 모으고 정돈해서 이것을 세상 사람들 그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나누어 주겠다는 약간은 기업으로서는 좀 의아한 미션을 갖고 있죠. 98년도 그 당시에는 전 세계에서 야후라고 하는 인터넷 검색 업체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복잡한 홈페이지로 검색 결과를 내어주고 있었습니다. 두 명의 창업자가 보기에 이러한 검색 엔진보다는 정말로 내가 찾고자 하는 키워드가 제대로 들어가 있는 페이지를 찾아주는 것이 중요하겠다고 생각을 했고 그 20년 동안의 정보에 대한 수집 덕분에 20년 뒤 전 세계 검색 엔진의 90%를 구글이 차지하게 됩니다. 자, 전 세계에 있는 웹페이지의 검색 아마 이제 구글이 점령한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목표는 무엇일까요? 이들의 다음 목표는 놀랍게도 책이었습니다. 인터넷 검색이 아닌 이미 책으로 나와 있는 이 자료들을 모두 다 스캔해서 한번 검색해보면 어떨까? 1억 3천만 권의 책을 목표로 현재 3천만 권 이상을 스캔을 해냈습니다. 자, 스캔한 자료를 통해서 저희에게 검색의 기회를 주는데 생각해보시면 이 자료가 그대로 노출되면 심각한 저작권의 침해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구글이 아주 기가 막힌 생각을 하게 되죠. 책을 원본으로는 볼 수 없대 특정 키워드를 검색하면 1800년대부터 2000년도까지 책 중에서 그 키워드가 얼마나 많이 등장하는지 그래프로 그려주는 검색 엔진을 제공한 겁니다. 바로 Ngram 뷰어라고 하는 건데요. 재미삼아서 한번 사랑과 이혼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압도적으로 사랑에 대한 이야기가 많고요. 이혼에 대한 거는 사실은 여기에 비하면 거의 보잘것없는 수준이네요. 아주 좋은 결과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사랑 대신에 결혼을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시면은 결혼에 대한 이야기가 훨씬 더 많았었는데 최근에는 안타깝게도 1980년도부터는 이혼이 더 많이 언급이 되고 있네요. 재밌는 경험으로도 보실 수가 있겠지만 사실은 이걸 통해서 인류의 관심사나 어떤 학문적인 연구의 트렌드를 볼 수 있다는 큰 장점이 있어서 제 생각에는 모든 분들께서 한번 평소에 갖고 있었던 관심 키워드를 직접 이렇게 한번 돌려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만일에 여러분들께서 지금 비즈니스에 속해 계시고 회사의 앞길을 찾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한다면은 약 200년간에 걸친 인류의 지식 문화를 누군가에게 물어보긴 쉽지가 않으실 거예요. 이런 Ngram 뷰어를 통해 가지고 인류가 경제라든지 경영이라든지 내지는 기술 개발에 얼마만큼 관심을 가졌고 어떤 키워드가 어떤 트렌드를 갖고 있는지를 찾으실 수 있다면 아마도 향후 200년에 대한 좋은 통찰이 얻어지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자, 이제 책에 대한 검색, 페이지에 대한 검색도 모두 끝났고요. 구글은 이제 지도로 넘어갔습니다. 이번에는 구글 맵스를 한번 시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글 맵스는 주소가 maps.google.com으로 들어가시면 되겠고요. 구글 맵스 해외여행 가서 한 번씩 써보신 분들 계실 겁니다. 구글 맵스를 쭉 줌아웃을 하면은 점점 지구가 작아지면서 원형으로 바뀌죠. 자, 여기에서 왼쪽 아래에 있는 하단에 위성 버튼을 눌러 보겠습니다. 왼쪽 화면을 주의해서 지켜봐 주십시오. 위성 버튼 클릭하는 순간 자, 새로운 것들이 메뉴가 등장을 하죠.
오른쪽에 있었던 지구는 이러한 위성사진으로 바뀌게 되고요. 왼쪽에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자세히 읽어보시면 이게 놀랍게도 달과 수많은 위성들입니다. 자, 저희랑 가장 가까운 달을 한번 클릭을 해볼까요? 설마, 맞습니다. 달의 지도를 이렇게 완벽한 구형으로 구현을 해둔 거고요. 여러분 생각하신 대로 줌인을 하시게 되면은 달 표면을 아주 자세하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공식적으로 여러분들은 달에 가서도 길을 잃지 않을 수 있는 좋은 도구가 생긴 거죠. 반면에 국내에 있는 한번 지도 사이트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줌아웃을 쭉쭉 해 나갑니다. 서울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대한민국이 나오는데 갑자기 에러가 나왔습니다. 뭐죠? 지도가 지금 표시가 안 되고 있어요. 이게 에러가 아닙니다. 한국의 지도를 벗어나는 순간 아무리 클릭을 해도 정보가 나오지가 않기 때문이죠. 우리나라 사람은 우리나라 지도만 보면 된다는 그러한 뜻인 것 같은데, 안타깝게도 이러한 제한적인 도구를 오래 쓰면 오래 쓸수록, 그리고 방금 보여드린 구글 맵스와 같이 거대한 세계관을 가진 도구를 오래 쓰면 오래 쓸수록 이 두 사람이 갖는 세계관, 그리고 생각, 사고의 깊이는 아마도 큰 차이를 보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도구를 씀에 의해서 우리의 사고와 우리의 세계관이 얼마나 좁아질 수 있는지를 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오늘 저는 구글에 대한 이야기를 간단하게 설명드렸는데, 메시지는 바로 이겁니다. 사람은 도구를 만듭니다. 하지만 세월이 지나면 그 도구가 다시 사람을 만들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가 쓰는 도구는 매우 소중하고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잘 선택해야 될 거고요. 그리고 그것을 잘 활용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남은 몇몇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좀 더 자세한 노하우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